그래서 262페이지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세율과 면세. 이거는 이론에도 잘 물어보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영세율은 세율이 0이라 영세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면세는 세금을 면제받아서 면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둘 다 세금 안 내요. 왜냐면 영세율은 우리가 어떤 숫자에든 0 곱하면 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금 안 내는 거고, 면세는 이제 아예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건데,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세율은 내지도 않지만 낸 게 있으면 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돌려받는 걸 뭐라 그래요? 환급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건데, 그 소득세 환급 받으면 행복해요. 왜냐면 우리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게 좋긴 하죠. 그래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영세율은. 근데 면세는 환급 안 해줘요. 내가 뭐 몇만 원을 냈든 몇십만 원을 냈든 안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대신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지도 않고 낸 게 있으면은 돌려받고, 근데 면세는 내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사면서 낸 금액이 있으면은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불완전 면세제도, 또는 똑같은 말이긴 한데 부분 면세제도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불완전이나 부분이나. 완벽하진 않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은 환급을 해주는데 조기 환급이라는 걸 해줘요. 그래서 빨리 돌려줍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환급은 한 달 안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가가치세법에. 근데 영세율에 적용이 되면은 조기 환급을 해줍니다. 근데 왜 이런 혜택을 주냐면, 영세율은 일반적으로 수출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거래가 아니고 외국과의 거래를 하는 회사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혜택을 주냐면,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줬으니까. 왜냐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국내 거래도 중요하지만 국내 거래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수출 관련된 거예요. 근데 지금 비상이죠. 지금 비상이에요. 환율이 올라갔고 수출하는 것도 플러스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수입도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서. 그래서 수출 관련돼서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수출이 과거보다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중국 때문에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가격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계속 기술력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가격만 싸게 팔았는데 요즘에 중국 제품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과거보다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품질이 비슷해.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아. 근데 가격은 중국 게 훨씬 싸. 그러면 어디 거 살 거예요? 중국 거 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돈 문제가 가장 크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좋아져야 되는데, 일단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일단 내년까지는 안 좋대요. 그 이유는 본인들도 모른다라고 하고.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경제 자체는. 그래서 수출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해주고, 면세는 대부분 기초생활 필수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면세고, 이 면세는 대부분 이분들하고 연관이 많아요. 저소득층.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저소득층 그러면 월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살 수 있는 품목이 줄어듭니다. 맞잖아요. 10%라도 더 내게 되면은 이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 분들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걷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살 거 두 개 살 수도 있잖아요.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뭐 그렇다 해서 완전 저렴하다, 그건 아닙니다. 세금을 내냐 안 내냐의 차이니까.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이 역진성이 뭐냐면, 우리가 요즘 뭐 공정사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세법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만약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을 사요. 모나미 볼펜이 만약에 500원이야. 그럼 100만 원 버는 사람도 모나미 볼펜 500원에 사고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모나미 볼펜 사면 얼마죠? 500원이죠. 맞죠? 이거를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공정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네가 사도 500원이고 내가 사도 500원이야. 그러면 공정하다라고 보지만 세법에서는 이거를 역진성이라 그래요. 왜 역진성이라고 하냐면 세법은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 예, 이게 원래 세법의 기본 개념인데 이 부가가치세는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어때요? 똑같이 내요. 예, 그걸 무슨 성이라 그래요? 역진성. 그래서 역진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무슨 세예요? 면세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요거 보고 뭐라 그래요? 공정하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불공정하다라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 봤을 때는 적게 버시는 분들은 좀 더 저렴하게 사게끔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야 하나라도 더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 아니어도 비싼 것도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0만 원 버시는 분은 비싼 거 사기에는 무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더 싸게 사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세금을 모았겠다? 안 걷겠다. 그게 이제 면세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교재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세율, 그래서 거기 파란색으로 진하게 잘 써놨는데 영해세율에다 밑줄 치시고 그래서 영해세율이라 그래서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영세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 면세제도. 그래서 완전 면세제도는 뭐냐면 완전히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지도 않고 낸 거 있으면 돌려받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소비지급 과세원칙. 그래서 소비지급 과세원칙의 뜻이 뭐냐면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소비지급 과세원칙은 소비지국의 뜻이 뭐냐면 소비되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과세의 뜻은 뭐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세금 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 세금 내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면 그 수출된 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에다 수출하면은 일본에서 세금 내는 거고. 참고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OECD 가맹국 중에서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번 정권이 될지 다음 정권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한 2번 내지 3번째 정권 안에 부가가치세율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얘기는 매년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금을 거두려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세율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것 중에 하나가 부가세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가세가 10%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한 12%? 13%? 그 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올리진 못할 거예요. 지금 경기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올렸다가는 지지율 확 떨어질 거니까 지금은 아니고 어쨌든 좀 괜찮아지면은 한 번 정도 손댈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되는 나라에다 세금 낸다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원칙. 그 다음에 거기 볼게 다른 건 없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기억을 하세요. 이거 우리 분개할 때 앞으로 몇 번 더 적을 건데 영세는 영세율 뭐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로컬 LC,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그 다음에 263페이지 위에 보시면 표에 25일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밑줄만 치세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언젠간 한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뭐냐면은요, 우리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1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언제까지예요? 6월 30까지예요. 그 다음에 신고민 납부는 언제까지요? 7월 25일.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좀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거기 보시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며칠 이내에 개설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25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영세를 적용받으려면 요거를 갖고 와야 돼요. 내국신용장, 로컬LC 구매확인서를 갖고 와야 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갖고 오면 되냐면 이날까지 갖고 오면 돼요. 신고할 때까지. 신고 및 납부일까지
요 내국신용장 로컬엘시 구매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은 영세로 발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과세예요. 요 서류가 없으면 그냥 과세로 발행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과세 기간 신고일까지 이 서류를 갖고 오잖아요. 그럼 바꿔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20일까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 20일까지 갖고 오면은 영세로 발행해줘라 이렇게 됐었는데, 법이 어느 순간에 25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생길 수도 있냐면, 갑자기 7월 25일 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내국신용장 받았으니까 영세로 발행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날은 비상되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7월 25일 전에 다 끝내놓거든요. 신고 관련된 거. 그러면 그날 갖고 오면은 신고를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납부도 다시 해야 되고. 꼬여요. 서류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거 날짜를 왜 25일로 바꿨는지는 알겠는데, 좀 요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몇몇 사람한테만 유리한 거지 일반적인 회사하고는 솔직히 관련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명 너 죽어봐라 라는 심정으로 괜히 일부러 7월 25일 날 갖고 오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착한 사람이 더 많아서 다행이지만 종종 나쁜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우리 그 거래처 등록 해봤죠. 거래처 등록할 때 주 앞에 쓰죠, 일반적으로. 근데 주 뒤에 쓰는 회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한명회사냐, 합자회사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주가 달랐었는데, 지금은 그냥 신청할 때 내가 주를 앞에 쓰면 주가 앞에 붙는 거고요, 내가 주를 뒤에 쓰면 주가 뒤에 붙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런 회사였거든요. 주가 뒤에 붙는 회사였는데 격리 직원이 거의 100개 들어오면은 99개 이상은 앞에 붙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앞에다 붙였어. 거기까진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전화 와갖고 여직원한테 30분 동안 쌍욕했어요. 여직원 막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욕을 할 수도 있어. 30분이면 오바죠. 그리고 나중에 그 여직원 뛰쳐나가서 바깥에서 울고 스피커폰으로 돌려갖고 욕하는 거 들었는데 욕 찰지게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장님이 가셔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도 이렇게 쓰는 회사가 많았는데 한 놈만 걸려라 했는데 그게 우리 회사였던 거죠. 그래도 회사 다닐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실수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근데 실수를 해도 뭐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좀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회사 여러 군데 이제 다니기도 했지만 여자분들 우시는 거 꽤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실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회사에다 전화해갖고 주 잘못됐으니까 바꿔라 이렇게만 얘기해도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제대로 걸려서 좀 욕먹긴 했었죠.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회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딴 거는 볼 거 없어요. 그냥 영세율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수익 관련된 거예요, 수출 관련된 거예요? 수출 관련된 거. 그리고 나머지들은 문제 풀면서 계속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영세는 분계 쪽에 많이 나오고 이론 쪽에는 면세가 훨씬 더 잘 나오긴 해요. 뭐 그래봤자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요번에는 면세 볼 겁니다. 면세. 그래서 앞에 보시면 264페이지 면세. 근데 면세는 우리 그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 때도 몇 문제 보셨지만 종류 잘 물어봐요. 몇 개냐 이런 거. 그래서 거기 면세 보시면 거기 파란색 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분 면세 또는 불완전 면세. 그래서 얘는 부분 면세 또는 불완전 면세. 그래서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가 안 된다고요? 환급이 안 돼요. 안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면세제도의 취지 동그라미 1번에 밑줄 좀 쳐주세요. 역진성 완화. 요건 이론 문제 간혹가다 나옵니다. 저희 전산회계 1급 풀 때에도 한 번인가 나왔었어요. 역진성 완화. 그것도 좀 봐두시고. 그래서 역진성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내자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잖아요. 그거를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과세 방지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익 목적도 있어요. 이중과세 방지랑 공익 목적. 그래서 공익 사업이나 이런 데들도 대부분 면세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냐 과세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국가에서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국세청 가서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하시면 세무서에서 이 사람이 뭐 하냐에 따라서 과세 사업하고 면세 사업으로 이미 다 뭐 해놨어요?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닙니다. 전 과세할래요, 전 면세할래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면세 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264페이지 밑에 있는 종류 잘 물어봐요. 그래서 종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못 외웁니다. 왜 못 외우냐면 시험 문제 여기에 있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외적인 것도 나와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다음 중 면세로 만든 것을 고르시오. 면세는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오면 일단 요거를 생각하세요. 기초생활 필수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냐,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돈 적게 버시는 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니까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싼 거. 그래서 싸냐 비싸냐 그런 것들로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종류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저기 미가공식료품. 그래서 미가공식료품은 국내든 국외든 다 면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고기, 돼지고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마트나 그런 데 가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살 때 보면은 국산도 있죠. 한우나 한돈. 그 다음에 수입도 있잖아요. 뭐 미국산, 호주산 뭐 이런 식으로 외국산 고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가공식료품은 국산이든 수입이든 다 면세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트 가셔갖고 고기 사신 다음에 이게 국산 아닐 때도 한번 영수증 같은 거 봐보세요. 그러면 면세예요. 부가세 안 붙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숙제 내드렸잖아요. 안 하고 있겠지만 물건 같은 거 사시면 영수증 한 번씩 보시라고. 왜냐면 시험 문제 커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커피는 과세예요. 영수증에 보면 부가세 붙어요.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봐두시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예전에 시험 문제에 딸기우유 나온 적 있어요. 딸기우유는 과세예요. 흰우유는 면세고.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보세요. 그러면 도움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국내 생산 비식용에다 밑줄 치세요.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은 국산만 면세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중에 요런 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산 애완용 돼지. 이거 시험 문제 있어요. 애완용 돼지 안 먹죠.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국산이냐 수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산 애완용 돼지야, 그거는 과세예요. 안 먹는 거는. 그래서 안 먹는 거는 국내 생산만 면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꽃집. 왜냐면 거래처나 우리 회사 직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생기면 화환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러면 꽃집에다가 시켜서 배달시키죠. 그러면은 나중에 계산서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꽃집에다가 배달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셔야 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희 돈 보냈어요. 계산서 주세요. 이러면 배운 사람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모르니까 이게 과세인지 면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세금 계산서 주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계산서를 보내왔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업장은 면세 사업자구나. 그래서 그 사업자한테 다음부터 전화할 때는 뭐 달라 그래야 돼요? 계산서 달라 그래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세 업체에 취업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간혹 가다가 앞뒤 꽉 막히신 분 만날 때가 있어요. 무조건 세금 계산서 달래. 이러신 분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왜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니래. 무조건 세금 계산서로 달래. 이런 사람들 간혹 가다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명 정도 만날 수 있는데 되게 골치 아파요. 근데 딴 것 때문에 골치 아픈 게 아니고 종종 있어요. 유두리라는 게 아예 없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A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A여야 돼.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좀 힘들긴 합니다. 일을 해도 그렇고 거래처 사람이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힘들어요. 어느 정도 설명하면은 뭔가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예 못 알아듣는 분을 간혹 가다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서비스직은 하시지 말라고. 가면 갈수록 더. 왜냐면 사람들이 일명 소비자죠.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이미 저기 천장을 뚫었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맞추기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더 많은데 항상 희한한 사람이 거기에 꼭 껴있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 한두 명 때문에 장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저께 잡혔대잖아요. 저기 뭐지, 김밥 40줄 맞춰놓고 도망간 사람. 60대 어르신이라고 나오긴 하시던데. 근데 그게 거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약간 병적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에다 시키고 안 나타나고 시키고 안 나타나고 그래갖고 피해를 좀 많이 봤다라고 뉴스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있어서 항상 그게 문제지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저기 보세요. 수돗물은 면세예요. 왜냐면 우리 물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보시면 그 고지서 날라오죠. 그래서 수도요금 고지서에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근데 전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보시면 부가세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연탄하고 무연탄. 우리 연탄 대부분 누가 떼죠? 고소득자가 떼요? 저소득층에서 떼요? 저소득층에서 뗍니다. 그리고 연탄 어떻게 생겼는지 TV에서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좋은 겁니다. 전 군대에서도 연탄 뗐으니까. 어렸을 때 연탄 가스도 좀 마셔보고. 제가 천재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하실에 한 2번 정도 떨어져 갖고 뇌진탕을 한 2번 정도 해갖고 병원에 실려갔었는데, 한 번은 지하실에 떨어지고 한 번은 어머니가 문 열 때 그 문 저기에 제대로 박아갖고 한 4반을 꼬맸나? 어머니랑 얘기할 때 가끔씩 그 얘기하죠. 엄마가 그때 문을 안 열었으면 내가 천재였을 수도 있다고. 뭐 농담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5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잘 나와요. 여객 관련된 거. 그래서 여객운송 용역은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여객운송 용역의 면세인데 시내버스, 뭐 전철, 그 다음에 고속버스 중에서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시내버스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타요, 안 타요? 타죠. 근데 대부분 돈 있는 분들은 뭐 돈 없어도 타긴 하지만, 돈이 많으면 시내버스 탈 거예요? 아니면은 자가용 끌고 다닐 거예요? 자가용 끌고 다니겠죠. 왜냐면 자가용이 훨씬 더 빨리빨리 다닐 수 있다라는 건 맞으니까. 그 다음에 전철도 그렇죠. 그 다음에 고속버스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버스, 우등버스, 프리미엄 버스. 프리미엄 버스가 그 누워서 가는 황제버스를 프리미엄 버스라고 하는데, 그 3가지 중에서 무슨 버스만 면세예요?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나머지는 과세입니다. 우등이나 프리미엄 버스는. KTX도 과세예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것도 고속 전철도 다 과세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뭐 1호선, 2호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면세예요. 왜냐면 대부분 그런 것들은 서민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리고 일반 버스도 서민이 많이 탑니다. 돈 없으면 우등 타요, 일반 타요? 일반 타야죠. 돈이 부족하면. 그래서 서민들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면세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객운송 용역에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해요. 유일하게. 그래서 여객운송 영역에서 나머지는 다 안 돼요. KTX 타셔도 세금계산서 발행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이용해서 비행기를 타도
세금 계산서 발행 못 받아요. 왜냐하면 법에서 역외군속 용역은 전세버스만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못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것도 잘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안 돼요. 전세버스 빼놓고 뭐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다 안 됩니다. 무슨 버스만 돼요? 전세버스가. 네, 전세버스가 그 버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광버스. 근데 왜 이거는 되냐면 회사에서 어디 야유회 가거나 할 때 전세버스, 관광버스 빌리는 경우들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것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나중에 관광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는데, 저도 관광회사 취업 자리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안 갔었는데 왜 안 갔었냐면 제 친구 어머님이 그만두는 회사였거든요. 예, 그리고 친구한테 좀 수소문을 해봤죠. 어떻게 나한테 연락이 왔냐. 그때 제가 일자리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잡코리에다 올려놨었는데 친구 어머님 말고 거기 회사 임원분이 제 거 보고 연락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냥 부담돼서 안 갔어요. 근데 또 안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말에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출근해야 된대요. 평일날 쉬긴 하지만 그 대신. 네. 저는 그걸 좀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남들 놀 때 놀고 남들 일할 때 일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안 간 것도 있었어요. 네.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그 친구 후배 중에 한 애가 들어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안 갔다라고 생각한 게 딴 거 둘째 치고 저는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고 싶어서. 그래도 본인 성향에 맞춰서 일자리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도 혹시 나중에 버스 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직원 뽑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뭐 며칠 근무 뭐 그런 것도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인데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따로 드리긴 할 겁니다. 260 몇 페이지냐? 268페이지의 내용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보긴 할 건데 그것도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되는 파트라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 보시면 여성분들 위생용품도 면세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어린이집 있잖아요. 네, 공동주택, 아파트 대단지들 보면은 대단지들 안에 어린이집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대한 임대 용역은 면세인데 어린이들 관련돼서 면세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왠지 아시죠? 어저께 발표 났죠? 네. 출산율 보셨어요? 뉴스에서? 네. OECD 가맹국의 반토막이래요. 0. 몇이라 그러더라? 0.7이었나? 어쨌든 OECD 가맹국, 맨날 우리나라가 그 좋아하는 OECD 가맹국 출산율의 반토막이래요. 근데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줄 거예요? 더 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 결혼율도 줄고 있어서. 결혼율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출산율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계속 줄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애들 관련돼서는 면세나 세금적인 혜택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인가 서울에서 그거 하잖아요. 조부모님이 애 봐주면은 지원금 나가는 거 서울에서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반응 보고 전국적으로 갈지 서울에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에서 내년부터 그런 거부터 시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 관련돼서 뭔가 지원금이나 이런 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인 가족 관련돼서도 1인 가구 관련돼서도 뭔가 계속 정책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1인 가구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이 있으면 안 하긴 할 건데 사업을 만약에 해라 그러면 저쪽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1인 가구를 노린 저기 뭐냐 배달 배달로 해서 아침 저녁을 배달로 계속 하는 거죠.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1인 가구로 좀 살아봤지만
혼자 밥 해먹기 귀찮잖아요. 잘해 먹으시는 분도 있지만 전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돈 얼마 받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국민후생용역 거기 빈 공간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뭐 적으시냐면 약국. 약국 문제도 한 1, 2년에 한두 문제씩 내시더라고요. 회계에도 나온 적 있어요. 요 약국은. 약국은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조제 용역은 면세고요. 일반 의약품은 과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약국 갈 때 병원 갔다 약국 가는 경우 있죠. 예, 그러면 면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병원 갔다 약국 가면 조제해 주잖아요. 근데 병원 안 갔다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일반 의약품을 사죠. 일반 의약품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일반 의약품은 저기에서도 팔잖아요. 편의점에서도. 그 대신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부가세를.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뭐요? 의사에게. 그래서 국가 말 잘 들으면 면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상황 봐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게 되면은 과세가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265페이지 의료보건 영역에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과세예요. 그래서 성형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의료 목적 성형수술이 있고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 있는데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대부분 다 미용 목적입니다. 그래서 의료 목적 성형수술은 뭐 이런 거예요. 화상 입어갖고 피부 관련돼서 성형수술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의료 목적이 되지만 뭐 쌍꺼풀 수술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미용 목적 성형수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금 냅니다. 그 다음에 교육용역 보시면 현재는 무도학원하고 그 다음에 저기 운전면허 학원만 과세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뭐 속셈학원, 영어학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니고 계시는 직업전문학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면세예요. 그 다음에 광고는 과세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 도서,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은 면세고요. 그 다음에 광고는 과세예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도 면세. 그 다음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도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나 이런 것들도 면세고요.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거기 보시면 기타에 보시면 1번에 수집용 우표라고 있습니다. 수집용 우표는 과세예요. 요것도 시험에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표가 있고 수집용 우표가 있잖아요. 뭐 월드컵 시즌에 막 우표 같은 거 나올 때 있죠. 그런 것들은 일명 수집용 우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 같은 거 보낼 때 우표는 면세입니다. 근데 수집용 우표는 과세예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종류는 그냥 교재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해놓은 거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싼 건 대부분 과세고 싼 거는 면세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예제 해설이라고 줬는데 우유는 면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유는 흰 우유예요. 흰 우유는 면세고 딸기 우유, 초코 우유, 커피 우유, 바나나 우유 이런 애들은 다 과세예요. 왜냐면 가공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오징어 말린 거 면세예요. 근데 맥반석 오징어는 과세입니다. 가공을 해서. 그래서 뭐 버터구이 오징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과세예요.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일반 오징어 말린 거 있죠? 마른 오징어 이런 것들은 면세예요. 당연히 일반 오징어도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산 킹크랩도 면세. 그 다음에 밀가루도 면세. 쌀하고 밀가루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마늘장아찌 이런 것도 면세인데 시험에는 나오진 않지만 뉴스에 1, 2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포장용 두부. 그냥 일반 두부는 면세거든요. 네. 포장용 두부도 면세입니다. 참고로 김치 면세거든요. 포장용 김치는 과세예요. 그래서 원래 세법에서는 가공하면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가공했다 그래서 또 다 과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시면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마이너스인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회 현상에 따라서 과세가 면세로 바뀔 때도 있고 면세가 과세로 바뀔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를 많이 하냐면 면세들 중에서 일부를 과세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면세였는데 왜 이걸 지금도 면세로 하냐. 그래서 과세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과세 면세 얘기가 뉴스나 신문에 나오면 요게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왜 포장용 두부는 면세냐. 나머지는 포장하면 다 과세인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포장용 두부가 면세인 이유는 저것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 두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가격대도 아주 비싸진 않죠. 근데 포장용 김치는 좀 키로가 좀 커지면 비싸잖아요. 뭐 두부도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꼭 가공으로만 나눌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가공되면 과세긴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두부는 면세예요. 포장이 되어 있어도.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더니 예전에 한 분이 집에 가시면서 두부를 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세요. 그러면 영수증에 면세로 떠요. 그리고 일반적인 김치는 면세예요. 그러니까 뭐 반찬 가게나 아니면 이렇게 펼쳐놓고 파는 김치들 있잖아요. 마트 같은 데 가도 그런 것들은 면세인데 종갓집 김치 같은 거 있죠. 포장되어서 나오는 김치 그런 것들은 과세로 이미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누어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밑에 박스 좀 봐주세요. 요거는 이제 임대일 경우에 요렇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거까지만 보고 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클 때 요게 뭐냐면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용 건물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일명 주상복합이라 그래서 집도 있고 상가도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시면 이렇게 짓는 건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1층은 상가고 2층, 3층, 4층은 주택이고 이런 건물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부를 다 면세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주택은 면세가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주택 면적보다 사업용 건물 면적이 크거나 같으면 요렇게 돼버리면은 요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거기 다 있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적으셔도 지장 없고요. 거기에 있는 거 그냥 한 번 더 적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원래 제일 좋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공산당적인 생각이긴 한데 모든 집을 국가가 다 지어서 줄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 왜냐면 국가가 지으면 싸게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가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국가에서도 짓지만 대부분 민간한테 맡기잖아요. 그래서 민간한테 맡기는데
국가에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집을 지을 때 상가하고 집을 만약에 같이 지을 거야. 그러면은 상가보다 뭐를 더 많이 지으란 얘기예요? 집을 더 많이 지어. 그러면 세금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세금적으로 혜택을 주냐면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집이 만약에 집을 많이 지어. 그러면 집값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집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럼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근데 집값이 기존에 올랐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집이 많지 않아. 예.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집값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을 앞으로 뭐 하겠다? 많이 짓겠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많이 지으면 집값은 떨어진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근데 많이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어차피 살 사람이 없으니까. 살 사람도 없고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저도 맨날 놀래는 게 저희 꼬맹이 저희가 구시가지긴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데가 1학년이 3반밖에 없어요. 한 반에 20명이에요. 그러면 3개 반이면 몇 명이에요? 60명이 다예요. 한 개 반에. 근데 서울에도 1학년이 없는 학교가 있대잖아요. 실제. 뉴스에 몇 번 나왔었어요. 올해는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용산 쪽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1학년이 빵명이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구시가지에 있는 학교인데 대부분 젊은 엄마들은 어디로 이사 가죠? 신축으로 이사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건물이 있는 데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자녀들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많이 짓는 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예상은 이런 도시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미국에 보면 할렘가라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는 피폐해진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인구가 줄어들 거니까.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될런지 또 모르죠. 갑자기 또 막 결혼을 많이 해갖고 막 갑자기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답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좀 봐주세요. 요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어요. 시험 문제에 요거 나온 적 있었어요. 주택 면적하고 사업용 건물 면적하고 같으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런 건 어렵습니다. 왜냐면 오늘 한번 설명하고 설명할 일이 거의 없어요. 시험 문제에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데 요거는 좀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집을 많이 지으면 면세를 해주겠다. 왜요? 집 많이 지으면 국가에 도움이 되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무조건 오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돈 버신 분들 많을 건데 미안하지만 집값은 떨어져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집값이 떨어져야 결혼율이 올라가요. 왜냐면 아직 대한민국은 저도 뭐 딸을 하나 두긴 했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뭐를 원하죠? 집을 원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다음에 기왕이면은 전세보다는 뭐예요? 자가에. 기왕이면은 빚도 뭐 하길 원해요? 없길 원하잖아요. 솔직히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기왕이면은 내 자식이 잘 나가는 사람한테 시집장가 갔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시집장가 갈 때 집해 왔으면 좋겠고, 맞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상황에 맞춰서. 네? 그렇죠. 그냥 마음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반반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아직 제 주변에선 반반은 아직 못 봤어요. 7대 3까지는 봤는데 아직 반반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반반이잖아요. 남자가 만약에 집을 2억 해왔어. 그럼 여자분이 얼마를 갖고 오셔야 돼요? 2억. 이건 아직 못 봤어요. 그래갖고 제일 좁았었던 게 6대 4인가 7대 3까지는 본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남자분이 좀 더 해오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씩 바뀌곤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 돈 문제라. 그래서 요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그 뒤에 거 볼 거고요. 오늘 부가세 얼추 끝낼 거예요. 빨리빨리 끝내고 실기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